예,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이제 어 제가 이제 거의 영상을 그냥 음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는데, 최근에 또 이제 매장 때문에 제가 인수한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쪽이 오픈 매장이기 때문에 조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거의 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의 대부분 녹화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만 올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뭐냐면은 댓글을 뭐야 이거 지금 고예림이라는 분이 있는데, 고예림이면은 원래 여자 이름 아닌가요? 근데 형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약간 일단 모르겠습니다. 음 성님, 장원 때부터 팬입니다. 장원 때부터 팬이면은 그래요. 그래서 성님, 장원 때 팬다. 미래에셋증권 8,000원에 들고 있어요. 8,000원? 미래에셋을 증권 요 녀석은 배당이 약한데, 형님이 말하신 배당 금융주에 포함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을 보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4.9% 정도 되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재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매출액인데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고, 주요 재무로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2분기도 꽤 잘 나왔네요. 2분기 매출액도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을 봐야죠. 단기 순이익.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은 4분기 때 글쎄요. 요즘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평균 실적이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4분기가 똑같이 했을 때, 그러면은 2021년 때 1조 1천억을 찍었을 때보다 8,200억 정도, 지금 현재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어 1분기, 2분기 분기 실적으로 했을 때 1분기, 2분기 아직 3분기 안 나왔고, 요걸로만 봤을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요 정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200원에서 223원. 거의 대부분 한 250원 정도 주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실적을 좀 단기 순이익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배당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배당주는 무조건 단기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예, 모든 거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든 뭐가 아니든 간에 1차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왜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냐? 배당 투자는 무조건 단기 순이익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매각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각을 이슈로,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부동산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영업 외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영업 외 수익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회사는 돈을 벌어 들인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뭐냐, 실질적인 내가 사고 파는 상품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어떠한 시세 차익으로 인한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익 잉여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배당 지급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이 얼마만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은행 쪽에서 다 지금 증권이나 은행 쪽에서 지금 주가를 국내 증시를 올려서 수익을 본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양매수 포지션이라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코로나 때 이후 저점부터 많은 신용을 써가면서 신용 대금을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지수를 끌어올렸지만은 지금 거의 대부분 큰 손 투자자들은 고점이나 어느 정도의 물린 물량을 다 현금화로 바꾼 상태입니다. 즉 뭐냐면은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신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부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여태까지 신용으로 이제 매집해왔던 그 신용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금리가 적었잖아요. 금리가 적었기 때문에 금리가 뭐 그때는 한 1%, 2%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신용으로 쭉 끌어올려도 부담이 없었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부와 이런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뭐 자기 마음대로 올리나요? 정부의 허가와 승인,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지만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지금 뭐 지금 대한민국 금리랑 지금 영국이나 뭐 이런 금리랑 똑같습니까? 틀리죠. 일본이랑 저희 한국 금리도 틀립니다. 그 금리가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재정에 대한 금리 재정 상황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다 금리는 다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조금 쫓아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달러가 1달러당 1,400원 정도를 뭐 돌파하느니 마느니 하지만은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달러 미만인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재정이라는 게 있고 그 나라에 맞게끔 경기에 대한 것들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굳이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 상황이나 이런 거 금리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 한국이 좀 더 우세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으로 지금 8,000원이라고요? 잠깐만요. 8,000원이면은 잠깐만 언제 산 거지?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미래에셋 조금 8,000원에 들고 있어요. 현금이 넉넉한데 물은 안 탔거든요. 연에서 배당이 약한데 현금이 말씀을 배달든지 금융주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 증권을 매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정도 준다고 해도 이 정도보다는 의미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6천원이라고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가 돼요. 3조 4천억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6천원짜리라고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다. 그러면은 발행 주식이 겁나 많던가 아니면은 액면가가 낮다던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미래에셋증권이 액면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딱 그것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미래에셋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는 액면가가 낮아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발행 주식 대비 높다던가, 아니면은 액면가가 5,000원인데 발행 주식이 1억 주가 넘어간다던가, 둘 중 하나예요.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는 지금 가격에서 재물을 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업 정보 가서 발행 주식을 봐야 되겠죠. 아, 이럴 줄 알았어요. 한 2억 주, 천만, 10만, 100만, 천만, 6억 주 정도 되네요. 6억 주. 액면가는 5,000원인데 발행 주식이 6억 주예요. 6억 주. 6억 주를 뭔 얘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6억 주예요. 6억 주라는 거는 글쎄요, 엄청나게 주식을 발행을 했다던가 뭐 그랬겠죠. 아무래도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뭐 유상증자를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발행을 많이 해온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보게 되면 네이버 국민연금, 뭐 지금 네이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시총이 3조짜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DB금융투자를 왜 제가 고집을 하냐. 이거는 1대1 상담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어차피 이 영상은 1대1적으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은 누구나,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 1대1 자문은 아니고요. 왜 1대1 자문은 불법이니까요. 어.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DB금융 투자를 왜 매수를 하냐. DB금융 투자는 시가총액이 1360억입니다. 1360억인데 중요한 거는 액면가가 5,000원이고, 액면가 5,000원 미달일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액면가 밑으로 20일이 경과가 마이너스, 액면가 밑으로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 30일 거래 횟수가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금융사, 즉 뭐냐, DB금융 투자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돼요.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DB금융 투자가 갖고 있는 채무나 여러 가지 이 채무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조금 한국거래소, 한국금융 쪽에서 어차피 모든 거는 모든 금융이나 예탁이나 예금 자산 같은 경우는 한국금융에서 한국예탁원에서 모든 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용도나 이런 기업의 신용도나 이런 것도 한국예탁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신용도를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세력, 여기 DB금융 투자자나 이런 쪽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DB금융 투자는 언제 팔 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식을 팔지를 않습니다. 주식을 팔려고 매수를 하진 않아요. 뭐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이상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데, 굳이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이 오지 않는데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부동산을 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달 만에, 아니면 두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뭐 3억짜리를 샀는데, 두 달, 세 달 만에 뭐 1억이 올랐어요. 그런다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를 되게 세게 때려 맞잖아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같은 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되게 세게 때리니까 이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만은 이제 조금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방법이 있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금방금방 팔았을 때 뭐 1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뭐 30%뭐 40%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주식으로 단타 매매하고 누가 주식으로 매매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단타로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부동산도 2년, 3년 이렇게 묵히는데 어? 주식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팔고 뭐 내린다고 해서 매도를 치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예?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것도 조금 내가 이 기업을 믿고 매수를 하고 내가 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금융 지식이 진짜 기업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회사의 이제 내재 가치나 내재 가치나 앞으로 자산 가치랑 자본 가치가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한 것뿐이다. 아니면은 세력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세력들이 사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 주식은 없지만은 캔들러서 주가를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땡큐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그래서 어쩜 보면은 지금 DB금융투자가 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저 같은, 저는 이제 소액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 바뀝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 지치는 거죠. 서로 지쳐. 예, 결국에는 더 돈 많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이거는 싼 거니까 내가 다 살 거야 하면서 누군가는 사서 적정 주가라는 거를 끌어올리게 되고 아니면은 뭐 이 지주사나 뭐 아니면 계열사에서 대박이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9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19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을 없이 그냥 배당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앞으로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달러가 뭐 1400달러가 넘었다 모았다 하지만은 모든
모든 금융이나 뭐 어떠한 시세는 다 어느 정도에 맞춰져서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거고, 예. 아무리 난리를 쳐도 돈을 벌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물타기보다는 그냥 물린 종목은 그냥 냅두고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인 주식을 앞으로, 어차피 물려있는 거는, 고점에서 물려있는 거는 아무리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00원에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에 뭐 8,000원에 뭐 한, 적게 얘기를 하면 한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쳐요. 8,000원에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은 8,000원에서 1,000만 원이니까 지금 6,000원이니까 평균 단가를 만약에 줄이려고 50%를 줄이려고 하면은 손실이 만약에 8,000원에서 6,000원까지 손실이다. 그러면은 뭐 대략 뭐 약 한 뭐 20% 손실이다. 그러면은 20% 손실에서 어 20% 손실에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려면은 보통 1,000만 원이 물려 있다고 하면은 약 한 5천만 원이 정도 필요합니다. 물타기를 하려면은.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물타기를 하프를 줄이고 하프를 줄인다고 해도 1,000에서 2천만 원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0%에서 10%가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줄이려면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올리는데 약 8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약 1,000만 원이 물렸지만은 1,000만 원이 물린 거를 평균 단가를 마이너스 2%를 만들려면은 1,000만 원에서 약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은 그 물려 있는 종목은 그냥 냅두고, 어차피 추가로 매수해야 할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미 고점에서 물린 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냅두던가 아니면은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 가격이 뭐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뭐 3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저가로 되어 있는 종목을 추가적인 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미 물려있는 게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해서 8천만 원이 들어갈 바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가에 있는 종목을 약 한 4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연말 정도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4천만 원에서 보통 한 20%를 보게 되면은 428 1,8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고요. 한 23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이시죠? 예, 구독자분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서 제가 개인적인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5분인데 오늘 저녁까지 한 12시까지 일을 하고서 좀 보다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었고, 1대1 자문업이 아닌 좀 유튜버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 TV였습니다.